안녕하십니까. 해운 컨설팅 연구소 소장 회원 이충원입니다. 다가오는 2021년 추석 명절 잘 보냈어요. 제가 오늘 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 이번 추석 명절날 혹시 시골에 와서 부모님 혹시 혹시 뵈실 기회가 있으면, 뭐 코로나 때문에 가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전화나 안부를 하실 때 농지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부터 가입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서류라든지 이 농지임금에 가입하면 장단점에 대해서는 뭐가 또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연금은 관련 법은 무슨 법이냐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라 있는데요. 24조 5에 보면 이 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일명 농지연금이다 하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농지연금은 보면 법에 나올다시피 우리 주택연금하고 동일합니다. 이제 주택 이 연금도 우리는 도시에 사는 사람이 이제 주택연금을 받는다면 이제 이제 뭐야 농어촌에 사는 사람들, 농촌에 사는 사람은 뭐또 주택 뭐 별로 가치가 없잖아요. 농촌에. 그러니까 그걸 농지를 담보로 주택을 담보로 한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이 제도를 이제 국가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럼 자세히 조건을 살펴볼까요? 먼저 농업인이어야 되는데요. 뭐 농업인은 통상적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해야 되고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뭐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농지의 330제곱미터 이상에 해야 한답니다. 또 만약에 이런 거 없으면 어떤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전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라 하네요. 통상 뭐 300평 이상이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300평 이상 중에 하거나 또 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보아집니다. 그 가입 조건을 보면은요, 통상적으로 65세 이상입니다. 만약에 원래 2021년의 경우엔 56년생이 되겠네요. 그죠? 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것 같아요. 에, 요걸 이제 뭐 60세로 좀 낮춘다는 말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65세입니다. 연령은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하고요. 여기서 영농 경력도 중요한데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5년 과거 5년 동안 이상 영농 능력을 경력을 갖춰야 된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전체 기간 합산해 가지고 신청일 기준에 합산해서 5년 있으면 된다고 하네요. 그다음 저 모든 또 이 농지가 대상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법을 보면 이제 이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를 시키면 담보로 대출해 주는 거죠. 미리미리. 그 연금 형식으로 대출해 주는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가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농지해야 되고 2년 이상 보유한 농지해야 된다. 그런데 상속받은 농지는 부모님의 즉 보유기한도 포함됩니다. 그다음 주소지는 농이 있는 곳에 농지가 있는 곳에 시군구 그와 해당 시군구와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있어야 되고 연접한 시군구가 만약에 많이 아니라면 주소지와 그 담보 농지까지 직선거리가 30km 이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요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와 30km 요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 농지보다 하네요. 그전 거는 상관없는데 2020년 이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관할 주소지에 있어야 되고 관할 주소지뿐만 아니라 시군구에 연접해야 되고 또 만약 시군구에 연접이 안 돼 있으면 30km는 떨어져야 되겠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울산 같은 거 보면 울산하고 경주는 서로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 30km 아니라더라도 상관없죠. 근데 만약 포항이라면 연접 안 돼 있으니까 30km는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중요한 거는 저당권 또는 전세 물건에 설정되어 있지 않냐는 농지해야 됩니다. 이미
은행에 담보를 접해가지고 어떤 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안 된다. 다만 15%까지는 괜찮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이다 그러면 1억 5천까지는 뭐 빌려서도 괜찮다라고 보여지네요. 그 다음 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모든 농지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당 농지에 불법 금청물이 되어 있는 경우는 안 되고 또 본인 농지해야 되는데 본인 및 배우자 이외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건 안 된다라고 또 이미 또 개발 계획이 발표되어 있는 경우는 안 되고요. 2000년 18년 1월 이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거는 또 안 된다고 되어 있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야지 경매나 공매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면 되네요. 그 다음 자금 연금을 받는데 크게 여기 보면 6가지 5가지인데 종신형은 종신도록 즉 상망시까지 매월 일정액을 받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전후 후박형 이제 가입 초기에 있는 많이 받고 10년 지나면 좀 작게 받는 그런 형이 있고 인시 인출형 우리가 받기로 한 금액의 30%까지는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기간을 정해가지고 난 앞으로 5년 동안 받겠다. 뭐 10년 동안 받겠다. 15년 동안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경영 2학년은 지금 만료 후에 담보 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5년, 10년, 15년보다 어떤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기간을 정해놓은 경우에는 5년만 받겠다 하면 78세 넘어야 되고 10년만 받겠다 하면 73세, 15년 동안 받겠다는 건 68세 이상이야만 되고 그럼 종신도록 받는 거는 이런 거는 가입 연령 뭐 65세만 넘으면 되는데 내가 앞으로 15년만 받겠다 이러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연령이 돼야 된다. 그 이유가 이렇게 정한 이유가 아마 이자율 때문 같아요. 우리가 뭐 연금을 주더라도 뭐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이자율이 있거든요. 그 이자율 부분은 다시 또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최근에 이제 우리가 농지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렇게 또 하는 이유가 바로 요원 규정입니다. 요원 규정이 뭐냐면 얼마만큼 해주느냐면 물론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개별 공시지가의 100% 또는 우리가 나는 개별 공시지가 못 믿겠다. 그러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90%이거든요. 요게 곱하기 바로 얼마만큼 인정해 주느냐. 현재는 80%거든요. 80%까지만 인정해야겠다. 해서 개별 공시채가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80% 8억에까지만 인정을 해주겠다. 바로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만약에 오래 사다 보면 이제 관련된 분이 돌아가시고 그럼 그 해당 농지는 이제 통상적인 절차가 이와 같이 이 농지를 담보로 일단은 이제 제공을 하고 설정을 들어가겠죠, 그렇죠? 설정을 하고 내가 이제 연금을 받는데 뭐 요즘 오래 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연금 받는 금액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초에 뭐 10억이라 했는데 오래 사다 보니까 11억 정도 됐다. 라고 하면 나머지 1억 초과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좀 안 갚아도 되고, 이제 나중에 실제로 이 논을 처분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12억이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받은 돈이 10억이면 나중에 2억은 돌려주는 거죠. 이때 2억 돌려주는데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정산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내가 연금을 10억을 받았는데 나중에 처분해 보니까 8억밖에 안 나오더라. 그럼 이거 퉁치는 거죠, 이제.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다른 농지에는 경매 청구할 수 없고 해당되는 농지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이 농지에 조세 채권이 있어가지고 뭐 세금을 여기서 만약에 담보를 처분했는데 만약에 처분을 하다 보니까 세금이 있었다라든지 그다음 직업정지 사유가 발생 후에 지연된 농지연금 채권 이제 직업정지 사유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뭐 이제 받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뭐 받은 경우라든지
또 농지연금 수급자의 고유나 중대한 과실로 담보농지가 훼손되어 해소하지 못한 농지연금 채권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다른 농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안정적으로 농지연금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요. 또 농지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용 계좌에 대해서는 더 압류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농지연금 받을 수 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한 이제 대출 이자율을 이제 선택하고 있는데 현재는 고정금리 2%와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내용입니다. 그럼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제 연금 수령 끝나고 실제로 어떤 농지를 처분하고 또 이제 연금 받은 금에다가 2%까지 감안해가지고 계산을 해봤었을 때 이때 이제 아까 말한 또 처분이 10억이다. 그럼 내가 받는 금액이 만약에 8억이면 이제 돌려받겠죠. 그죠? 2억은. 이때 적용받는 게 바로 이자율이 내가 고정금리 2% 할 건가, 변동금리를 할 건가라고 하는데, 변동금리 하더라도 6개월마다 재산정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주의할 거는 우리가 이 2%면 단순히 2%가 아니고요. 복리채랍니다. 복리로. 복리를 한다면 복리가 상당히 좀 비싼 편인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한 대 연금 미지급 사유를 보면 농지연금 수급자가 사망했는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있다 하더라도 6개월 내에 승계를 안 하겠다. 쉽게 말해서 이제 남편 명의로 된 걸 농지를 담보로 해서 남편이 받고 있다가 남편이 죽었다 돌아가셨다 그럼 아내가 어머니가 있다면 어머니가 6개월 내에 또 승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승계를 하고 또 돌아가실 때까지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승계 안 한다. 그러면 연금 지급을 안 한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네요. 농지연금 채권이 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서 공사의 채권 최고의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가 나는데 바로 이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담보 농지를 우리가 담보로 제공하거든요. 이제 저당권을 맨 처음에 설정합니다. 신청하면 저당권을 이제 당초에 채권 채율을 감안해가지고 대충 미리 현금 뭐 나이도 있고 해가지고 설정을 10억을 이제 해놓고 연금 주거든요. 근데 오래 사다 보니까 뭐 나중에 오래면 값어치도 올라가잖아요. 그럼 우리 설정을 다 하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11억 하자고 했는데 만약에 안 했다. 뭐 동의하지 않냐면 그럼 연금을 지급 안 하겠다. 바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신청을 어떻게 할 건가? 바로 농지연금이라는 포털 사이트에 접수 신청을 하면은요 공사 직원이 연락이 옵니다. 이제 포털 사이트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데 로그인을 하고 먼저 고객 등록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하면 바로 농지연금을 이렇게 신청하면 여기서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바로 기억하십시오. 농지은행 농지연금이라는 거 있습니다. 농지연금만 검색해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농지연금에 들어가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공사가 직원이 연락 오는데요. 이와 같이 농지연금 이제 신청하면 농지연금 신청서와 함께 필수 서류를 우편으로나 또는 지사에 방문해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요. 필수 서류 잠깐 살펴볼까요? 바로 또 다른 건 아닙니다. 이제 신분증 각 사원 일부가 필요하고 배우자 포함해 가지고요. 등기부 등본, 담보 대상 농지 하나겠죠, 그렇죠? 부동산 종합 증명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면 있겠죠, 그렇죠? 담보 대상 농지 하나고 또 농지연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농지연부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요구하는 이유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이냐 아니냐 그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농지연부는 동사무소 가면 발급할 수 있는 거고 토론 이와 같이 농지연금의 장단 살펴봐 드린다면요. 최고 장점은 만약에 종신토록 선택한다면 종신토록 받을 수 있겠죠. 그죠? 돌아가실 때까지 받을 수 있다. 근데 또 연금 받으면서 또 내가 영농에 종사할 수 있고 또 임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나중에 연금
부족액은 청구하지 않는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내가 에, 연금 오래 살다 보니까 10억을 받았다. 근데 나중에 그 해당되는 것이 처분해 보니까 9억밖에 안 되더라. 그래도 더 이상 국가에서는 관여 안 한다. 주택연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다. 금리는 저렴하다는데 2% 정도 되거든요. 고정금리라면. 그다음 상속 재산 평가식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요거는 뭐냐면 이제 부모님이 농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농지연금으로 만약에 가입한 게 있으면 요 노는 당연히 상속 재산에 포함 안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재산세 감면은 이제 평가 6억 원까지는 재산세를 면제를 해준다. 즉 우리가 농지연금으로 어떤 제공한 농지에 대해서는 6억 원까지는 재산세를 안 해준다. 단점은 살펴보면 아까 이제 단점은 금리가 복리다라고 하네. 복리. 그다음 평가액이 좀 낮죠, 그쵸? 평가액이 우리 공시지가에 100% 인정하더라도 현재 80%만 인정을 하니까 물론 90%까지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공시지가의 좀 수준으로 낮은 데니까 좀 문제가 있겠죠, 그쵸? 주로 이제 중도 해지할 경우 0.5% 가산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좀 많이 그렇겠죠,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연금 받다가 돈이 필요하거나 또 농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면 해지할 수 있겠죠. 그죠? 해지하다 보면 이제 청산을 해야 되겠죠. 그죠? 청산하는데 그때 우리가 아까 2% 불이했는데 금리의 경우에는 0.5%를 더 계산한다. 계산해서 청산하겠죠. 그렇죠? 농지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봐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재산세도 감면해 드리고 또 금리가 2%면 뭐 낮은 금리라고 보여질 수도 있네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자식이 부모한테 용돈을 뭐 드리기 힘든 상황이라면 같이 연금을 받아서 생활해 보시라고 권유를 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오래 사시면 또 마찬가지로 배우자까지 포함되니까 아버지 명의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여자가 통상 오래 사나요. 그죠? 오래 사시다 보면 어머니까지 종신까지 받을 수 있고 또 연금을 많이 받으면 나중에 그것으로서 퉁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농지에 대해서만 퉁치니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농지연금 혜택도 들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번 권유해 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